자, 이번에는 페이지는 131페이지 피시고요. 131페이지. 131페이지 써드릴까요? 응. 페이지. 131페이지.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전에 1989년도에 도로로 결정이 됐고 98년, 93년, 99년 이게 예전에 도로로 다 결정이 됐던 거예요. 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1972년도에 이제 제정이 그때 됐고, 그때 당시에 도로 설치하겠다, 공원 설치하겠다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때 당시 법률 이름은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별도로 두 개의 법이 있었어요. 지금 합쳐진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로로 여기 갑토지가 갑이라고 그럴게요. 갑이 땅에 갖고 있었는데 이 갑의 토지에 도로가 결정이 된 거야. 감정이입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갑이 아들을 키우고 있어. 홀로. 와이프가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벌써 5살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아들을 옆집에 할머니 댁에다가 맡겼어요. 맡기고 제가 할머니 우리 아이 좀 한 이틀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서울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갔다 와 말면서 이제 아기를 이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갑니다.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로 상경을 해서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1인 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진 볼까요? 이렇게 개인 토지 침해에 대한 보상 적극하라 해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박정희는 물러가라 막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박정희가 물러가요? 이 사람이 물러가요? 그죠? 박정희가 안 물러가고 이 사람이 물러가는데 검은 안경 쓴 애 2명이 와. 2명이. 검은 안경 써가지고 여기 와서 이 팔하고 이 팔을 잡고 뒤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삼청이라는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정신교육을 좀 받아.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얘를 코란도를 타고 데려다줘요. 이렇게. 자, 다시 데려다주고 집까지 데려다줬어요. 집까지 데려다줬는데 딱 내렸는데 이제 아들이 달려오겠죠? 아들이 막 아빠 하고 달려가는데 갑이 누구세요? 그래. 누구세요? 정신이 좀 나갔죠 이제? 누구세요? 아들한테 오히려 아빠가 아들한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이상하잖아. 우리 아빠 이상해졌다고. 응? 아빠가 날 못 알아보는데 얘 이상하잖아. 제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아빠래 막 이러면서 얘가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옆집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정신교육을 받고 왔는데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이게 소문이 돈 거예요. 이 동네. 소문이 돌아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이제는 그 재산권 뭐 보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컸어요. 커서 어떻게 됐냐? 나이가 들었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 이거 지워볼까? 자 지우개로.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다 쓸까요? 그 꼬망이가 컸어요. 어느덧 대학교를 간 거야. 이게 1972년에서 80년 넘어가면서 민주화가 된 거예요. 민주화 되면서 얘가 어느덧 서울대 법대에 들어갑니다. 공부 열심히 했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리라 하고 간 거야. 바꿔보리라고 그랬는데 못 바꿨죠. 근데 서울대 법대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헌법에 이런 말이 있던 거예요. 헌법에 가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 23조에 있습니다.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 재산권 등의 침해 등을 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3항 재산권 등의 적법한 침해로 인한 반드시 뭘 해라? 정당한 보상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은요 다 무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를 우린 불합치라고도 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위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헌 판결이라는 게 있고 불합치 판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의 위헌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얘가 이제 어느 컸어요. 커가지고 소송 제기했죠. 소송.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1997년인 것 같아요. 97년인가?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인가 이게 소송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 헌법 위헌하고 불합치하고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헌법에 위헌 판결이 있고 불합치 판결이 있어요. 자, 위헌 판결이라는 거는 위헌이냐, 위헌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즉시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가 되고, 불합치 판결이라고 나오면 한참 뒤 무효 이렇게 돼 있어요. 한참 뒤 무효 이렇게 돼. 그럼 약간 뭐가 좀 더 세냐? 위헌 판결이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법률로서 효력을 잃는다, 무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9명이에요. 9명인데 지휘본 같은 거 들고 있죠. 이 판사가 5대4로 국가한테 판결을 이렇게 때렸어요. 국가야, 이거 멋있지 않아요? 국가한테 국가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사밖에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국가야, 너는 멋있는데 이거 감동받아야 되는데, 국가야, 너는 도로 기반시설, 즉 도시공객 시설로 결정이 된 이 토지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그 당시 도시계획법이죠. 도로로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합헌이라 할 수 있으나, 결정이 되고 강산이 한 번 변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중대한 침해라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법에는 결정에 대한 근거는 있었는데 그거에 따른 뭐는 없었냐? 보상이 없었어요. 왜 보상 규정을 안 뒀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돈이 없는데 저 도로 결정해놓고 보상을 해준다. 돈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상을 해줘?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안 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 더불어 강산이 두 번 변할 때까지 안 한 것은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국가 너는 지금 당장 헌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여 헌법에 합치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서 현재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위헌의 소지를 제거할 것을 명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들었어요. 당장 무효는 아니고 한참 뒤에 무효니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유예기간을 줬는데 법을 만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상금을 주려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러면 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 해서 국가가 시급하게 만든 제도가 매수청구 제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매수청구 제도를 딱 만들면서 이제 헌법의 위헌의 소지를 제거한 거죠. 그래서 1997년도 12월 달에 판례가 딱 나오면서 법제도가 이제 완비가 된 거죠. 그 완비가 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도로 결정이 되고 나서 아까 강산이 몇 번? 한 번이면은 몇 년이지? 그 당시에 강산이 한 번 변하면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년.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안 했으면 이때 가서는 매수 청구를 한 거 하자. 매수 청구를 한 거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만들었고요. 근데 개나 소나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땅을 지금 현재 결정한 땅의 개발행위 대표적인 게 건축금지예요. 농사 짓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지목이 전인 사람, 답인 사람은 농사 계속 지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 지목이 뭐죠? 대. 그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매수 청구할 때 이 땅에 이 지목이 대예요. 네, 건물이 있었어. 그럼 이 건물도 같이 사달라고 그래야 돼요? 건물 뜯어가서 집에다 보관해야 돼? 못 뜯어가요. 정착물도 포함하여 매수 청구한다 해서 가로 열고
정착물을 포함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 청구를 할 건데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이 도로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해라. 그럼 계획을 짠 사람한테 해라. 계획을 짠 사람이 도시니까 어디에? 도시 어디야? 특광, 특특, 시군이죠. 그래서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한테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하는데 시행자를 정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행자 정해놨으면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시고 그리고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하세요라고 해놓은 게 이게 매수 청구 당사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매수 청구를 받았잖아요.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기다릴 거니까 그때 당시 나올 때는요 2년 안에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를 알리고 후년 예산을 감안하여 매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후년이면 내년 후년이니까 몇 년? 2년. 그래서 옛날에는 2년 안에 매수 여부 통보한 후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매수하라고. 근데 이게 매수 여부를 알리는 건데 매수 여부를 알리는 거를 2년을 기다리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2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개정하면서 이 6개월로 바뀌었어요. 6개월 안에 통보를 하고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산이 아까 2번 변할 때까지 안 한 것은 할 의사가 없는 거로 보면 됐죠. 그래서 강산 2번이면 20년이잖아요. 그럼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거 효력을 잃게 하겠다. 이걸 실효라고 해요. 실효. 효력을 잃는다. 실효 규정을 넣는데 공법에서 실효되는 건 다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결론은 그러면 이거네. 자, 결정이 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무슨 청구하고? 매수 청구. 결정이 되고 20년 동안 안 했을 때에는 뭐 하고요? 실효되고. 그럼 청구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하는지 이 사람한테. 몇 월 안에 통보하고? 6월. 통보하고 몇 년 내 매수해야 돼? 2년. 만약에 통보할 때 매수를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매수하기로 해놓고서 2년 내 매수를 안 하면 이 사람 10년 넘게 참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 근데 매수를 안 하겠대. 왜?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의 성질은 청구했다고 반드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매수를 못 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안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너 3층 이하짜리 단독주택은 내가 짓을 수 있게 해줄게. 단독주택. 근데 우리 단독주택의 종류는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 종류가 몇 개 있냐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에서 4가지가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 단독만. 만약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가 있는데 18가구가 살아. 그럼 나중에 이때 가서 사업을 이때 하겠다. 사업을 이제 하겠다. 예산이 생겨서. 그러면 요 나중에 이거 철거하면서 보상을 해주려고 했더니 18가구는 보상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 단독만. 순수 단독 주택만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3층 이하짜리 너 상가 지어도 돼.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겠다. 1종, 2종 근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2종 근생 중에 좀 약간 그 위락적인 요소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위락적인 요소 있는 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돼. 요거를 제외하고 허가해주겠다. 그리고 지장 주지 않는 공작물. 요거는 허가 받아 가능한 건데 허가를 반드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330이라고 그래요.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작물은 허용하겠다. 그리고 네가 여기다가 이 땅에서 여기다가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상해줄게. 대신에 보상해주려고 했더니 너무 50층짜리 지어놓으면 보상 못 해주죠. 그러니까 몇 층이야? 3층이야. 이 단서가 꼭 있어야 돼요. 이걸 줄여서 330이라고 그래. 330.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안 하기로 했거나 매수하기로 했는데 지연을 하면 그때는 진짜 미안하니까 330이라도 해라.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보상해 줄 테니까 3층 이하짜리로 단독 1종, 2종 근생을 허용하되 단안노단은 일단 못하게 하겠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거. 그럼 이제 매수 청구 들어오면 얘한테 매수할지 안 할지에 따른 이 A한테 매수 청구할 때 이 땅에 대한 거랑 이거 감정평가 해야죠. 그래서 요거 가격이랑 절차는
수용할 땅이었기 때문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을 준용해서 얘한테 가격을 책정했더니 10억이 나왔어. 그럼 10억을 당연히 뭘로 줘야 되는 거죠? A한테? 원칙이 당연히 현금 줘야죠. 현금. 잔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예. 현금으로 10억을 주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애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었어. 그럼 얘 4명만 해도 벌써 10억이면 40억인데 C 예산이 30억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한 명을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 하다가 예외 뒀어, 예외. 그러면 채권 끌어줄 테니까 일단 갖고 있으면 우리 예산 잡히고 나면 너한테 돌려줄게. 대신에 이자 붙여줄게. 그래서 채무권리증서, 채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도시군계 시설부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군계 시설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이라고 해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 나온 채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 도시군계획 시설채권은 지자체인 경우에만 발행 가능해요. 누구일 때만? 지자체. 그래서 여기서 잘 봐. 특광 특특시장 운수는 지자체죠. 그리고 이거는 시행자 설치관리의무자는 민간이에요. 민간은 발행할 수가 없겠네. 그럼 매수의무자는 누구일 때만 발행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자체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정해져 있겠죠. 자, 상환기간은 몇 년인지 보세요. 청구 들어온 게 10년, 남은 게 10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되고 이자율이 있을 거야, 이자율. 자, 여러분이 10억을 현금 받으면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매달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나왔어. 근데 300만 원 나왔는데 이 채권이 이자율이 250이야. 그럼 누가 채권 달라고 하겠어요? 400 준대요. 그럼 채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 이자율은 은행 이자보다는 이상으로 주겠다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런 은행에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주겠다. 이게 이제 채권의 상환하고 이율이고, 이건 이제 소유자가 첫 번째 원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인데 원하게끔 만들어 놨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0억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땅이거나 건물 사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올라간잖아. 이거 좀 상식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은행에 넣는데 이자보다도 높다. 그럼 그걸 돌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발행하자 해서 자세히 보니까 요 C가 여기 지역에 안 살았어요. 여기 지역에 안 살고 저기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갖고만 있었던 사람이야. 그럼 굳이 이 사람은 현금이 필요하진 않겠구나. 그러면 강제 발행,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하겠다. 그래서 부재부동산이거나 업무용이 아닌 걸 비업무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야, 우리 아들내미한테 야, 내가 10억 받으면 아버지가 너 뭐 필요해 했더니 아버지 저 맥북 필요해요. 맥북 얼마야? 300만 원이래. 그래 그럼 내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또 얘기해놨는데 채권 받았어. 그럼 아들아 미안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돈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전체 금액 중에 3천만 원은 현금을 지급하고 3천만 원 초과 부분은 채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초과. 그러면 10억이었다 그러면 9억 7천만 원이 채권이고 3천만 원 현금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9억 7천에 대한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고 은행 이자율보다 높게 하겠다. 그럼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게 언제예요? 그럼 부재부동산 토지 소유자이거나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일 때는 그렇게 하겠다. 여기까지가 매수 청구 제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 내용 이제 인지되셨죠? 이걸 갖고 법조문에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법조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연습했던 거니까. 자, 결정이 도로로 되고 나서 자 10년간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건 10년이고 결정이 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무슨 청구하죠? 매수 청구. 자,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안 했어. 그러면 실효였잖아. 그리고 10년이고 매수 청구 들어오면 몇 월 안에 아까 통보하라고 2년에서 개정이 되면서 6개월. 그 다음에 2년 내 매수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돼.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매수 청구 몇 년? 10년. 그리고 몇 월 내 통보? 6월. 통지한 날부터 몇 년 내 매수?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났어요. 강산 2번. 20년. 이거는 다음날 항상 실효는 그날이 아니라 무슨 날에?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까지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10년 6월 2년 이렇게 기억하세요. 1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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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우면 돼. 예. 창피해요? 아무도 없고 혼자 하니까 진짜 창피하네 이거.
일단 10년, 6월, 2년, 그리고 20년이 실효다. 근데 여기서 매수 청구는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지목이 대해야 돼. 요 말 꼭 있어야 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인데 정착물, 나무, 뭐 장독대, 뭐 건물 다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할 건데 특광특특시장 군수한테 원칙인데 요 사람이 원칙인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한테?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근데 매수하게 되면 이 사람 뭘 지급해야 돼요? 당연히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어 많이. 그러면 지자체인 경우에는 아까 뭐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채권. 그 채권이 이름이 도시군객 시설부지에서 나와서 도시군객 시설 채권이라 한다. 도시군객 시설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가. 지자체니까 지방자치재정법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채권 발행하되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원하면. 근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재부동산 비현무용은 아까 얼마 초과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이거 2천만 원으로 시험에 나왔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도로 결정이 됐는데 A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거나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1단계는 3년 안에 할 거, 2단계는 3년 후에 할 거잖아요. 그러면 1단계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럼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몇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눈 안 떠? 지금 이 시간대 되면 25분 되면 25분 됐을 거야. 졸리기 시작했을 건데. 1단계는 3년 내, 2단계는 3년 후. 그럼 1단계 포함이 안 됐으면 3년 안에 안 하잖아요. 그럼 가설건축물 아까 짓게 해준댔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거나 1단계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하고 재축은 허용하겠다 해서 개 허가받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까 안 하고 나서 매수 청구했었죠. 근데 매수 안 하기로 했어. 통보하고 매수하겠다 그러면 2월 안에 매수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매수를 안 했어. 그럼 이거는 지연했으면 너무 미안한 거죠. 그때는 아까 가설건축물 3년 동안 쓰라고 했지만 이제는 진짜 미안한 거기 때문에 영구 건물 지어도 좋은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보상. 그러면 3층 이하의 단독. 330이라고 했죠.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인데 무슨 단독이에요? 순수 단독이에요. 그리고 3층 이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뭐 한다? 제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까지는 됐죠. 요거까지. 그다음에 공작물 허용하겠다. 요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파트예요. 이 파트가.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요게 몇 회 때 문제인지 보실래요? 30회 때 문제입니다. 국토개입법령상 도시공개 시설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바른 거. 자, 바른 걸 고르는 건데 내가 만약에 재작년에, 작년이죠, 이제는. 작년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도시공개 시설이 결정 고시가 된 이 도시공개 시설에 대해 결정이 됐대요. 되고 고시가 되고 기흥년이 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어. 그럼 결정 고시로부터 기흥년이 되는 그 띵띠리의 효력을 잃는다. 아까 실효라고 그랬죠. 실효란 말 나오면 아까 강산 2번이니까 몇 년이겠네요. 20년이 되겠죠. 20년이 된 날, 다음 날. 되는 날에 다음 날이라고 해야죠. 그럼 20자 나온 건 요거하고 요거죠. 그리고 얘는 되는 날이니까 틀렸죠.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답 몇 번이네?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매수 청구 물어보는 문제, 채권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지급에 관한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 그림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거 정도를 기억하시는 건데, 요거는 제가 밴드에다가 프린트할 수 있게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나중에 체계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체계도 나오면 거의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전지로 크게 나오면 그거로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줄인 거냐? 131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맨 위에 27, 28, 29, 30인데 31에만 안 나왔다고 그랬었죠. 매수 청구에서 참고가 아까 전에 제가 그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던 내용을 거기다가 박스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거기 박스에 1번 보시면 그 박스 밑에 보시면 1번에 매수 청구권자 및 매수 청구 대상. 거기 길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내용을 제가 함축한 걸 줄여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키워드만 잘 찾아내시면 돼. 자, 봐요. 매수청구권자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도시공관리계 결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0년 이내 도시공객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 실시계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여기서 매수청구라는 게 10년이 지난 매수청구 하는데 실시계 인가가 났대요. 그럼 좀 있으면 착수한다는 얘기죠. 착수하면 보상금 나온다는 얘기잖아. 인가 났을 때는 매수청구 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공개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뭐인 대인 토지 소유자가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둘레 7줄이잖아요. 7줄의 핵심은 오른쪽에 131페이지에 날개 있죠. 날개. 날개 보시면 핵심 기간 정리. 자, 매수 청구는 몇 년? 10년. 실효는 몇 년? 20년. 이게 키워드고 그다음에 심화의 조건입니다. 조건. 1.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실로부터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가 10년간 안 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단 이번에 지목이 뭐인 대인 토지 소유자만 가능하다. 3번. 실시계 인가 등이 났다. 인가 나면 사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뒤로 132페이지. 그럼 지금 제가 있는 내용 중에 옆에 날개다 써놓은 거는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교재 잘 쓰지 않았어요? 또 지자랑 하는구나 또 하겠는데 이게 생각 많이 해서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정리해두고 가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다 이러고만 알아주세요. 자, 이번에 매수 의무자 보겠습니다. 자, 원칙. 자, 원칙이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외. 다음에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기업. 이 법에 따라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누구? 시행자.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한테 한다. 이 소리예요. 니은. 이 법에 따른 법률에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 경우에 다를 수도 있어요. 둘이. 다르면 지금 설치하는 사람한테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말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매수 절차. 1. 절차. 관련 서류 제출이라는 건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내 땅인지 아닌지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 있죠. 그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관련 서류 제출에 토지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영의정하는 도시공개 시설부지 매수 청구서에다가 대상 토지 건물이 내 거라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매수 의무자는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니야. 매수 의무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 건물에 대해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 가름한다.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전산망으로 된다면 그 첨부 서류 제출한 거나 마찬가지로 보겠다. 그리고 2번 파란 색깔만 아시면 돼요. 자, 매수 청구 받은 몇 개월 안에 결정하여 알려주고 6개월. 알려주고 나서 몇 년 안에 매수해야 돼? 2년.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33페이지 대금 지급 방법 해가지고 자, 원칙은 자, 현금이 원칙입니다. 현금은 자, 여기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단 현금인데 2번 채권 나왔죠? 단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 현관패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박스에 A,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B,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여기서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서 도시공객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이 왜 10년 이내예요? 이거잖아 이거. 청구 들어온 게 10년이고 남은 게 10년이니까 10년 이내로 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왜 외워요? 그냥 10년 이내겠죠. 단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빨리 예산 잡히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보다 멀 것 이상. 구체적인 사안 기간과 이율은 특강특특식은 조례가 정하겠다. 됐고. 준용하는 법률은요,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을 준용해요? 지방재정법 준용한다. 3번. 자, 매수 거부했다. 안 하기로 했대요. 매수하기로 해놓고 안 했어. 매수하기로 해놓고 지연했어. 그러면 어떻게 행위자는 완화해 줄 거냐? 거기 1.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서, 여기서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허가해 주는 건데, 허가 절차는 거치되 대통령 영의 정하는 것들만 허가해 주겠다. 그때 허가 기준 적용 안 해요. 개발의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중에 기억.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니은에 알리고 나서 2년 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오른쪽에 팁에 써놨어요. 팁에 날개에 보시면 팁이라고 해서 그 골프장에 가면 보이는 깃발 있죠. 그거 보시면 매수 거부할 때 가능한 건축행위 암기에서 1. 3층 이하의 순수 단독. 여기서 다중다가구 안 되는데 자꾸 시험에서 다가구가 나왔었어요. 다가구는 보상 못 해준다고 그랬잖아. 2번 3층 이하의 1종 2종 근생인데 안노단은 뺀다. 그리고 공작물. 4번에 위의 사항은 허가 기준 적용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뒤에 법조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134페이지 가시면 허가받아 가능한 대상 행위에서 거기 기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과목인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가면 1호에 단독주택 해놓고 가목이 단독, 나목이 다중, 다목이 다가구, 그리고 라목이 공간이라고 써 있는데 가나다라 중에서 순수 단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 그리고 니은의 2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고 그리고 공작물. 줄여서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쌈, 공.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게 원래 수용할 땅이었잖아요. 이 땅이 A 땅이 수용할 땅이니까 수용에 관한 일반법을 공익사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매수가격 절차를 정하겠다. 해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됐고 예제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료 가볼게요. 시료. 135페이지 가시면은 5번에 도시공개 시설 결정의 시료라고 그래서 1번 시료 사유. 도시공개 시설 결정이 고시가 된 도시공개 시설에 대하여 고시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20년. 이게 아까 답으로 나왔던 거였죠. 기출문제. 그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번 시료된 거 일반인들 모르겠죠. 모르니까 뭘 해야 돼? 고시는 해라 해서 자 고시라는 건 알려라는 얘기. 알려. 우리가 고시를 안 해주면 모르잖아. 그래서 시도대장은 도시공개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은 관보에 그러니까 중앙관서 소식지를 관보라고 하고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공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보나 공보에 시료되는 날짜, 사유, 시료된 내용을 게재해서 그 사실을 고시하면 됩니다. 끝.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항부터는 신설 규정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전체 배경만 머릿속에 넣어놔도 일단은 중요한 건 되게 많이 끝난 겁니다. 됐고 뒤로 넘기시면은 해제 신청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요게 이제 139페이지 가면 이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이 원칙인데 예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게 비용 부담인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 뒤로 넘기시면은 140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쌍가로 3번에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에서 거기 30회 31회라고 써 있죠. 여기 이제 취락지구에 대한 그 가능성이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왼쪽에 팁에다가 제가 써놨 팁. 취락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은 30회랑 31회 시험에 출제가 되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음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것. 그까지. 그리고 여기 오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오탄한 거 하나만 잡아주고 갈게요. 책을 오래 다시 쓴 거라서 41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4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해설에 가시면은 거기
국장과 시도지사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뿐인데 그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시자를 좀 빼주세요. 41페이지에 맨 밑에 해설에 거기 맨 밑에 시도지사뿐이다라고 돼 있죠. 거기서 시자를 좀 지워주세요. 국장 광역계권은 국장하고 도지사뿐인데 시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됐어요. 그거 하나만 지워주시면 돼요. 현재 오타난 건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오타난 건 못 찾았거든요.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보다 보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중간에 뭐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공객 사업이었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서울시청인데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이게 뭐 어디냐면 이게 마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도시 중에서 여기 다 개발이 되는데 개발이 안 된 적 봤더니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좀 인구 더 들어가게 일자리도 좀 창출하려면 도시로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도로이죠, 도로. 도로는 아까 무슨 시설? 기반 시설. 결정되면 뭐라고 그랬죠? 도시군계 시설. 이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 도시군계 시설 사업.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 사업. 도시가 아니었던 걸 도시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도심지 안에서 여기는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데 오래된 건물이 있어. 그럼 재개발 안 됐죠? 여기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 강남은. 근데 건물만 오래됐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재건축 사업. 달동네 같은 경우에 옛날에 주거환경을 열악하니까 개선하던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하는 걸 우리 아까 무슨 사업이랬죠?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정비 사업까지 포함하면 자, 여기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군계 시설 사업. 세 가지 사업이죠. 이거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정비 사업보다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30년에서 40년이 지났더니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기 시작해서 재개발하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니까 주거환경 개선하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는데 기반시설이 양호해서 재건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돼.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또 하나가 택지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다라고 할 때 일기 신도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천당 밑에 뭐죠? 분당, 이산 동생, 일산, 하동 위에 중동, 평촌, 선본. 이 5개가 일기 신도시예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대규모로 싹 밀어서 엄청나게 주택 졌죠. 그게 택지개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은 대규모로 수용 방식으로만 해요.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이라는 거는 땅을 전체를 수용을 한 다음에 집단적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뭐도 하냐면 수용하려고 그랬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면 수용을 못 하죠. 그럼 땅을 바꿔주는 형태로도 가능해요.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 근데 땅값이 싸면 뭐예요? 수용. 섞여 있으면 섞어 쓰면 되죠. 혼용 방식.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도 있고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섞어 쓰면 뭐라고 그랬죠? 혼용 방식.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할 때는 주로 수용 방식을 하다 보니까 국가는 거의 대부분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여기 산들론을 깎아가지고 구획 정리했죠. 옛날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했고 법 이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었어요. 근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2000년도에 폐지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얘 꼭 기억할게.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면 선을 2개 긋는다. 선을 2개 꼭 그어야 할게. 선을 2개 그어.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이 된 거죠? 토지개발 사업이에요. 토지만 미는 거야. 구획 정리만 딱 하고 이 땅을 매각해버리면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주택 건설 사업, 건축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에요. 구획 정리만 하고 끝내는 사업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었다. 근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절차거든요. 그럼 개발법, 정비법은 어려운 이유가 이 순서를 구역을 지정하고 무슨 계획을 짜서 누가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해라라는 절차를 규제하는 법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평상시 우리가 듣지 못하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6문제가 각각 나와요. 이 6문제, 이 6문제, 12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틀려라 하는 문제 2문제 버려. 틀려라 하는 문제 2문제 버려. 그럼 이제 우리는 4개에서 3개 정도 맞추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3, 4개야. 그럼 우리는 3개에서 4개 목표로 공부하면 돼요. 3개에서 4개 목표로 하면 되는데, 예, 용어 정리, 절차 중에 좀 잘 나오는 거, 조합.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처음 기본 이론 할 때는 다 해놓은 게 나중에 한 개를 찍었는데 찍더라도 맞추려면 전체 개념이 있는 사람은 잘 찍어요. 그래서 1, 2월 달 강의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걸 해둔 사람은요, 쉬운 것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손을 못 대요. 근데 기본적인 거로 전체적인 걸 윤곽을 잡고 그 다음에 추려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한번 들어봤던 게 있기 때문에 잘 찍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잘 찍어야지 좀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조금 1, 2월 달 기본 이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 할 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합격 수기 보시면 1, 2월 달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3, 4월 달 가면서 좀 괜찮아지고 5, 6월 달 가면서 왜 그때 1, 2월 달에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는지 그때 가서 이해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본서가 먼저 한번 토대가 잘 되면 일단 그 다음에 요약집이랑 이런 거 다 제가 드릴 거야. 제가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좋은 책은 기본서입니다. 근데 기본서에서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를 여러분이 못하니까 1, 2월 달에 제가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를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약집 들어가면서 좀 암기할 거를 줄이고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어렵냐? 아까 왜 어렵다고 그랬죠? 절차잖아. 안 해봤잖아 우리 이 절차를. 그래서 현재 어떤 큰 그림이 있냐라는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절차 잡은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주체가 됐다면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거를 개념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네가 시골이에요. 근데 이걸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싹 밀어서 구획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무슨 단지로 만들었죠. 무슨 시가지로 조성했잖아.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키워드가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걸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기를 다 사버리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 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이 되는 거고요. 땅값이 비싸면 너 나갔다가 이 땅으로 줄게, 이 땅으로 줄게. 돌려주는 건 무슨 방식이고? 환지. 섞어 쓰면 뭐라고 하는데? 혼용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 들어본 단어들은 거의 다 도시개발 사업이라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많이 나오는데 강일지구, 은평뉴타운 이건 좀 들어봤죠? 상계지구, 장암지구, 천왕지구, 문정지구도 좀 들어봤죠? 마곡지구랑 헌인마을지구인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 지구들이에요. 근데 택지개발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도시개발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언급을 안 해서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택지개발 지구는 여러분이 판교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일산, 중동, 김포, 운정 신도시 이거 다 우리나라 1기, 2기, 3기 신도시는 다 택지개발인데 이번에 3기 신도시 우리 지금 했죠. 정부가 택지개발 사업 지구로. 그래서 서울시 외곽으로 여기 이쪽은 하남, 여기는 남양주 왕숙, 여기 경기도 고양의 창릉지구, 여기 인천의 대장지구 해서 현재 4개의 신도시고 과천은 좀 작아서 신도시가 아니라 미니 신도시라고 그래. 거기 전부 다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문정, 마곡 이런 데는 좀 알 거예요. 여기는 3가지 방식을 다 쓰는데 이 택지개발은 수용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우리 시험 범위 여기 있는 거를 공부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마곡지구가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써있죠. 마곡지구가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서울시 지방공사에서 그걸 SH공사라고 해서 서울 하우징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했던 그 국토부에서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보통 우리가 일산 신도시 옛날에 여기 일산 신도시죠. 일산 신도시 예를 들어서 얘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거 단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마곡 같은 경우는 주거 단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산업단지 목적으로 했어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산업단지 위주로. 그래서 여기가 현재 개발이 좀 됐던 거고, 여기
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옆에 개발제한구역을 좀 풀어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2000년에 발표돼서 2008년도에 입주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은 마곡은 누가 사업을 했냐? 서울주택도시공사, 지금 SH공사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계획 인구는 얼마로, 건설호수는 얼마 짓겠다, 서울시에서 하겠다, 마곡동에서. 그리고 법 이름이 이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제 시행하겠다 해서 고시됐던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업 대상지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개발 사업할 땅에서 개발 구역이라고 해요. 개발구역 지정해놓고 이 대상지에 안에다가 주거단지, 상업단지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이건 구획 정리만 싹 이렇게 해서 밀어요. 밀어. 여기를 시골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밀어서 분양을 한 거죠, 다. 분양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뭐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한 거죠. 만약에 여기 평택이다. 평택 같은 데 가면은 여기 현덕면 위쪽에 화양지구라고 있는데, 여기는 마곡 같은 경우는 수용해서 했다 그러면 화양지구는 땅값이 좀 비싸서 이들이 소유자들이 했어요. 소유자들이 모여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나갔다가 내가 받아. 이거 뭐라고 그러죠? 환지. 그래서 조합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양지구는 도시개발 조합을 했는데, 제가 아까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그러잖아요. 개발법도 똑같아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근데 여기는 시행자가 조합이래요. 조합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실시계획 인가를 이때 받아서 환지처분일까지는 뭐 현재 상태에 있다라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양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여기 주시행자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라고 돼 있죠. 약간 SH공사였는데, 여기는 실시계획 현재 변경 상태고 먼저 하겠다. 2019년 6월 14일 날 고시 공고됐다. 인가 고시되면 착수한다. 뭐 이런 것도 써 있는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자 보면 시골이죠. 땅 보세요. 농지입니다. 다 농지, 뭐 임야 뭐 이런 거야. 근데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일단 묶으면서 무슨 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짜.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겠대요. 노란 색깔은 주거용지, 여기 빨간 색깔은 상업용지, 녹색은 뭐요? 녹지용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공업용지도 좀 있고. 그래서 요 땅인데 구획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선근 거예요. 선근 건데 얘를 이제 어떻게 만들겠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요 땅이 요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용지, 주거용지, 공원용지. 그래서 요 땅을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면 구획 정리를 하는 사업인데 땅값이 아까 비싸서 뭘로 했다고? 환지. 그럼 여기 땅 소유자가 나갔다가 이 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땅보다 면적을 늘려받겠네, 좀 줄여받겠네, 이거 판단해야죠. 당연히 늘려받을까 줄여받을까? 도로로 빠졌죠. 이게 도로야. 도로로 빠졌죠. 공원으로 빠졌죠. 주차장으로 빠졌죠. 이렇게 빠지면서 중간에 공공용지, 이건 학교용지로 빠졌죠. 여기 보시면 주거용지, 농지, 이게 공공시설 용지로 쓰려고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던 땅보다는 줄여받는데, 평당 여기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조성되고 나니까 평당 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보다 5배가 올랐는데, 그러면 사업한 사람한테 돈 내나? 그러면 돈 내라고 하면 안 내요. 그래서 시행자가 그러면 땅으로 받아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비용에 충당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아주 채비지라고 빼요. 채비지라고 빼요. 채비지.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 7일 정도 체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학교를 만든다고, 외국 대학교 만든다고 체류한 적이 있어요. 채가 머무를 채자예요. 머무를 채자에 비용 비자. 비용이 머무는 땅. 그럼 이건 시행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시행자가 이 땅을 팔아서 사업비용에 충당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죠. 그럼 요거는 환지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환지로 안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환지로 안 돌려주고 공공시설과 채비지로 써는 걸 보류지라고 해요. 보류지. 그러면 보류지 안에는 공공시설 용지랑 채비지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럼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냐? 보류지가 큰 개념입니까? 채비지가 큰 개념입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커요? 보류지가 큰 개념이지.
보류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채비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환지 방식이라는데, 그럼 보세요. 자, 이 땅 소유자가 이렇게 하고, 이야, 이 사람은 땅 엄청 갖고 있네. 그죠? 이 사람은 땅을 아후 이만큼 갖고 있어. 얘 만약에 5,000평. 자, 이거 파란 색깔로 아까 안 보인다. 5,000평. 얘는 예를 들어 100평. 얘는 뭐 400평. 그러면 땅으로 내라고 그랬으니까는 우리 땅으로 내는 거를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서 50%로 만약에 잡았다. 그럼 100평 있던 사람은 50평 받아야 되고 50평 있던 사람은 2,500평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너무 적게 받는 사람은 50평 받아서 뭐 하겠어, 이 사람이. 좀 더 줘야죠. 그래서 더 주는 거를 원래 50평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 70평을 받았다. 그럼 20평을 증해서 받아서 증환지라고 하고요. 5,000평이면 2,500평 받아야 되는데 이 적게 받는 사람들을 좀 떼주자 해서 얘가 2,000평을 받았어요. 500평을 쟤네들한테 나눠준 거잖아요. 감에서 받았대서 감한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 땅을 받고 얘 같은 경우는 요 땅을 받아요. 줄었잖아, 확실히. 얘는 요걸 받았어. 그럼 오히려 늘어가는 사람 증환지, 감에서 받은 거 감한지, 제대로 만약에 50%를 받았다? 그럼 이건 적응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이제 환지 방식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지 개념할 때 환지 사업하기 전에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땅에다가 땅도 구획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서 구획 이쁘게 했죠. 그리고 나서 도로로 빠졌고 이렇게 해서 도로로 빠지고 채비지 공원으로 빠졌어. 이 부분 환지로 준 겁니까? 환지로 안 준 겁니까? 안 준 거죠. 이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류해놓은 땅이고 그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비지가 되는 겁니다. 채비지. 여기 보시면 채비지란 사업 시행 자금 마련하려고 외부인한테 매각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매각해서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땅, 채비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겠다 해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초록 색깔로 있는 거를 우리 보류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노란 색깔 채비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더한 거, 채비지랑 공공서를 더하면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받은 땅을 환지라고 하고 공공설용지 일반 채비지라고 해요. 그래서 환지 전과 후 이거 비교하는 건데, 자, 전일 때는 공공서 설치하고 사업비 조달을 하려면 채비지로 빼자. 당연히 면적 감소할 거다. 대신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땅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총 자산은 증가해요. 100평짜리 땅인데 100만 원짜리 땅인데 절반 받아도 250만 원이 더 5배가 올랐으면 2.5배가 또 올라간 거죠. 절반만 받아도. 그리고 이제 집대난지라는 게 있는데 개별적으로 받으면 단독주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상가용지로도 받을 수 있는데, 집단한지는 전체적인 땅을 A, B, C가 같이 받아. 그래서 여기다가 공동주택을 나중에 진 다음에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이 하는 거예요. 이걸 집단으로 해서 받는다 해서 집단환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구획 정리를 할 때 마곡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단지 기업 상업용지가 많아서 주거용지보다는 상업용지가 더 많아요. 공업용지가. 주거용지는 조금 있고, 여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도면입니다. 상업용지가 주거용지가 많고, 여기는 주거용지. 그래서 얘는 신도시를 만들 때 베드타운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마곡지구는 일자리 창출도 좀 하면서 일자리가 있는데 집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사업 절차 관련된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야 돼. 여기. 근데 여기 지역은 땅값이 되게 비쌌고 여기는 좀 쌌어요. 비싸면은 쌌어. 여기 쌌고 여기 비쌌어. 싸면은 뭐 하면 되죠? 수용. 비싸면은 뭘 하면 되죠? 수용 못하니까 환지. 수용해서 집단적으로 조성하면 여기다 대규모로 뭐 지면 돼요? 대규모로 아파트 지면 되죠. 이렇게. 근데 비싸니까 땅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환지하는 거죠. 환지. 구획정리 땅 나눠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 A한테 B한테 C한테 주면 되는 거죠. 이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섞여 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죠? 혼용 방식. 그래서 여기가 무슨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을 여기서 또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은 뭐겠네? 실시계획. 그래서 인가 받으면 공사에 착수하면 됩니다. 수용 방식으로 하든 환지 방식으로 하든. 섞어 쓰는 거는 아까 무슨 방식? 혼용 방식. 그래서 여기가 수용 방식은 장점이 시간이 적게 들어요. 자, 봐요. A란 사람한테 이 땅에 소유되는 그 가격을 지급해요. 얼마면 돼? 그럼 다 지급하면 이 전체 땅을 누가 다 취득하는 거냐면 시행자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은 어떻게? 줄지. 예. 그리고 이 전체 땅을 조성한 다음에 이 조성된 토지를 일반인들한테 분양, 공급하면 되는 거야. 이게 끝나는 건데 환지 방식은 A가 나가 있다가 다시 받은 땅 요 땅이고 B는 요 땅으로 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계획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환지를 어떻게 돌려줄 건지 계획을 하나 짜야 돼서 환지 계획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수용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환지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환지 방식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하셔야 됩니다. 얘는 비용은 많이 안 들겠죠. 나가 있어 하는 거니까. 나가 있어. 그러면 시간은 많이 들지만 비용은 적게 들어요. 환지 방식의 특징은. 대신에 감보율을 만약에 50%로 만약에 자 토지로 너는 50% 내놔라 라고 정해놨다면 그럼 100평 있던 사람은 얼마 받는 게 정상이냐면 50평 받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받았다 해서 적응환지라고 해요. 근데 40평을 받으면 10평을 덜 받았죠. 덜 환지. 아우 창피해. 덜 환지 이름 그럼 감에서 받았다 해서 뭐예요? 감환지. 60평이면 10평을 더 받았죠. 증에서 받아서 증환지. 땅 대신에 저는 돈 받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돈. 환지로 받지 않고 지정하지 않았어. 환지 불지정인데 지읒 앞에 리을 탈락하죠. 환지 그래서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환지로 지정하지 않았다. 근데 5평 있던 애를 2.5평을 주려니까 너무 작잖아요. 안 되겠다. 그럼 시행자 처분하는 게 아까 채비지인데 채비지에다가 아파트를 만약에 줬어. 아파트를 줘서 이 아파트로 주세요라고 하면 이 건물하고 공유지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땅을 땅으로 안 받고 입체적 권리 변동 생긴 거죠. 그거 우린 입체한지라고 해요. 입체한지. 입체한지는 결론이 그거예요. 기존에 있던 땅을 안 받고 건물로 받았으니까 무슨 한지? 입체한지. 요 내용이 이해가 될 때쯤이면 이게 다 된 건데 요 개념을 잡는 게 자, 도시개발법에 있는 개념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8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게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고 이번에 하는 건 도시개발 사업이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정비 사업이에요. 거기 188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총칙에 보시면 맨 위에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다라고 맨 위에 삼각형 표시에 있는데 이 장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으며 용어만 간단하게 한다. 자, 이게 원래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국토개입법에 도시공간 있던 게 나온 거야, 법이. 그럼 국토개입법에서 쓰던 용어는 그대로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용어 정의 보시면 거기 1.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3조 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이 뭐야? 그럼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 가지는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번 국토개입법 준용이라는 건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토개입법에 쓰던 거 그대로 갖다 쓰겠다. 엄마법이 있고 아들법이 있으면 엄마에서 쓰던 법은 그대로 아들이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섹터를 정해야지. 이렇게 섹터. 이 섹터를 우리는 개발구역이라고 해요. 개발구역 지정해놓고 뭐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189페이지가 이제 구역 지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절차로 가는지 화살표 써놓은 건데 이 화살표만 보면 하기가 싫은 거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을 시켜드려야지 공부할 맛이 나지. 또 이거 어떻게 또 외우는 거야. 글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니까 개념만 좀 보세요. 파란 색깔만 보시면 자, 개발구역을 지정하시면서 수용 방식이에요. 개발계획을 짜면 누가 나와야죠? 시행자. 아까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인가 받으면 고시나면 들어가면 돼요.
수용 바로 하면 되고, 환지는 환지 계획 짠 다음에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간다, 순서가. 자, 뒤에 넘기시면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요건이 뭐냐, 요건은 뭐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 절차 해가지고, 뒤로 가면 고시 효과까지 해서, 페이지 206페이지까지가 구역 지정 파트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개발법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도시공간의 내용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시도대장 예외국장이라 이분이 나중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돼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짜면서 동시에 개발구역을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면 요건이 맞아야지만 지정이 되겠지. 지정하면서 누구 정해주겠네? 시행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 사람이 짜는 계획을 아까 뭐라 불렀죠? 실시계획. 그럼 개발계획이란 게 나오고 실시계획이란 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이거를 해서 구역 지정이 딱 되면 이 앞부분은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제가 6개 중에서 2개 틀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 두 문제 파트 정도 나오는 요 파트가 쉽기 때문에 여기 맞추면 되고 시행자 중에 조합이 잘 나옵니다. 요 파트 한 문제 나오니까 맞추면 3문제야. 그럼 싫으면 요거 3개만 하면 돼요. 그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두고 버리고 우리는 건축법, 주택법 위주로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저는 원래 80점을 목표로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마음을 내려놨어요. 60점으로 갑시다. 그래서 50에서 60점인데 목표는 60 잡아놔야 50점 맞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50점에서 6점 사이로 갑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여기 평택의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그럼 구역을 지정해놓고 개발계획 짰으면 이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207페이지 보시면 제3장에 개발사업 시행이라고 나오죠. 이 파트가 이제 시행자, 실시계획 그 파트예요. 그 파트인데 이걸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 도시개발 사업이 나온 배경들에 대해서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읽으면 아 이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구나. 그 개념이 좀 잡히면 좀 책이 잘 읽힐까봐 기초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아셨죠? 그럼 거기 제3장 하기 전에 이제 전체 도시개발 사업을 왜 우리나라가 해왔는지 그 배경하고 이 절차가 다른 데도 똑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 알면 나중에 이제 정비사업하고 비교해서 어느 부분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까? 그 위주로 제가 하라는 것만 딱 나중에 기본 이론 가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나중에 편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